잘 외웠어?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자연스럽게 봐요. 자, 거의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해서 다항식의 4칙 연산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좀 나갈 게 많습니다. 곱셈 공식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연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항등식 오늘 중요한 거 좀 많이 나갈 텐데. 자, 먼저 이제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숙제를 외워오라고 했고, 요거는 이제 이따가 확인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대로 외웠나 안 외웠나. 그래서 일단은 이런 유형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을 다 외우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게 핵심인 건데, 사실은 뭐 이제 보시게 되면 1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문제를 좀 보면 뭐 8번에 1번이나 2번이나 뭐 3번이나, 그러니까 8번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학교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셔서 뭐 시험을 보시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8번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거는 사실 뭐밖에 없어요. 6번밖에 없겠죠. 거기서는 8번에서는 이제 6번밖에 없는데 6번의 공식들을 이제 이용해서 뭐 계산, 6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사실 학교 시험이나 내신에 잘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얘는. 근데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시게 되면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무조건 나오는데, 아마 나오게 된다면 이제 9번 같은 내용이 좀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뒷부분에 변형 공식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변형 공식에 대한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 이제 곱셈 공식을 하는데, 이제 수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4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 입학 테스트 봤던 사람들은 그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수능을 출제하고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이제 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들 만드는 거, 교과서를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라를 감시하고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를 좌지우지하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데, 자, 수능을 그냥 뭐 속된 말로 자기 꼴리는 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요거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출제 방식이 아니죠. 미국이랑 다르죠. 미국은 SAT라는 게 있는데, SAT는 이제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이에요. 뭐냐면 문제가 데이터베이스가 쫙 있어. 그럼 거기서 랜덤하게 그냥 돌리는 거야, 걔네들. 근데 우리는 수능 그렇게 냈다가 어떻게 돼요? 국가가 뒤집어지죠. 수능 날 학교도 늦게 가는, 학교도 쉬잖아, 아예. 수능이 거의 공휴일이잖아, 니네한테. 그죠? 심지어 이제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까지 멈추게 하는 수능 시험인데, 만약에 그렇게 출제를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국가가 뒤집어진다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모든 제일 센 게 누구야? 제일 센 층이 어머니, 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거는 뭐 부익부, 빈익빈, 뭐 부자네, 뭐 서민이네, 이거의 차이가 없이 수능은 다 동등하게 보니까. 근데 거기서 막 부정행위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는 뭐 흔히 말하는 좌익우익도 없죠. 뭐 네가 자유주의네, 뭐 사회주의네 이런 것도 없이 어쨌든 간에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요, 평가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학을 평가하는 기준을 4가지를 잡았는데, 연산이라는 것과 이해 영역이라는 것과, 연산 계산이죠. 그 다음에 이해 영역,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렇게 총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고르게 평가를 하게끔 문제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가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이죠,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단어는 어느 쪽에 당연히 가깝겠어요? 연산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연산은 근데 연산 자체가 문제로 출제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연산을 못하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연산은 기초인 거예요. 그게 단독적으로 출제가 되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어느 문제든 간에 연산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수학원이라는 것에서. 알겠죠? 그리고 수학원이 사실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출제 범위는 아니야. 곱셈 공식이 수능에 나오진 않아. 근데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접 출제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수학원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더 심화됐다기보다는 이제 수능에 나오는 수학2라든지 수학2부터 해서 뭐 미적원, 기백, 확통 이런 고등수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원을 좀 처음에 배울 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좀 연산 쪽에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거예요. 결국은 곱셈 공식이라는 것은 계산력을 잘 해라라는 건데 사실 그래서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자체가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도 지루한데 8-6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을 전개해봐라, 얘를 전개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 다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거 두 개 전개하시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 전개를 해서 풀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곱셈 공식이라는 스킬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워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자 x세제곱 그 다음에 공식이 뭐였어요? 두 번째가 플러스 각각의 숫자들을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렇게 써주고 x제곱 써준 다음에 더하기 요거죠. 각각 두 개씩 곱한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쭉 써보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다 라고 써지고 x가 될 거고 마지막에는 뒤에 써진 숫자들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6이다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걸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시면 x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x 빼기 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죠? 이게 곱셈 공식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숙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외워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거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쭉 풀어내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곱셈 공식이랑 쌤이 쪽지 시험 제일 많이 보는 파트가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인데 수학원에서 그 무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술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자, 뭐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김연아라고 해보자. 그럼 김연아가 맨날 3회전 반만 볼까요? 운동할 때? 아니죠. 뭐부터 해요? 러닝하죠. 뛰고. 그 다음에 줄넘기 하죠. 뭐 줄넘기 같은 거 하죠. 기초 체력 운동하죠. 그런 걸 운동선수들은 매일매일 한다. 단순하게 우리가 뭐 3회전 반만 보인다고 해서 맨날 걔가 3회전 반 보고 갑자기 이제 운동화 신고 그 스케이트 신고 바로 가자마자 3회전 반 뛰는 게 아니라 몸을 다 뭐예요? 운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초 체력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술을 접하는 거지. 수학도 똑같은 거야. 기초 체력들을 여러분들이 다져놓고 있어야지 어떤 스킬적인 걸 배우고 새로운 내용을 배웠을 때 적응을 잘하고 그게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런 기초적인 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 버벅인다라는 거죠. 그런 그 줄넘기 500회, 러닝 이런 거가 이제 수학에서는 연산인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밑에 이제 개념 체크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9번에서 뭐 다 풀지는 않고요. 몇 개만 좀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9-2번부터 잠깐 보면, 자, 9-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얘는 2x 플러스 6의 세제곱, 자, 완전 세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다음에 이 완전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써보시면 앞에 거 세제곱, 8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배 뭐가 됩니까? 앞에 거 제곱하니까 4x 제곱 곱하기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는 보시면 똑같이 3을 곱해준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앞 뒤에 게 제곱이 될 테니까 2x 곱하기 3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6의 세제곱 해주시면 되니까 216까지가 이렇게 써질 거다. 됐니? 자, 그러면 얘 정리해보면 얘는 8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몇 x예요? 몇 x제곱? 7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216x가 될 거고 플러스 21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끝나겠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곱셈공식 문제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9-3번을 잠깐 보시면 9-3번은 자, 부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2x-6의 세제곱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은 여기에 써진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자 2x-6의 세제곱이면 앞에 거 세제곱 하시면 8x 세제곱 그대로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여기가 제곱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가 붙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잖아.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인데 이 뒤에는 그냥 3a 제곱 b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대로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안 죽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보시게 되면 3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하시면 4x 제곱이고 뒤에 거 그냥 절대값만 곱하면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빼놨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더하기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어차피 양수잖아. 플러스 부호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제곱을 시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x 써지고 곱하기 36이라고 그대로 써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세제곱인데 우리가 공식에서 마이너스 b세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6을 3번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가 살아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8x 세제곱 마이너스 72x 제곱 더하기 216x 빼기 216이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얘랑 얘는 뭐 절대값 같은 경우에 계수의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똑같지만 여기 부호가 다르다는 거. 네, 이 정도까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 같은 거를 조금 찬찬히 훑어보면 일단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 지금 푸는 거는 그냥 연습하는 거라서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자, 9-5번을 보시게 되면 9-5번을요 좀 해부를 해보자. 얘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옆에 1번부터 10번까지 18페이지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자, 이 공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곱셈 공식은 뭘까요? 9번째. 몇 번째 거? 9번이겠죠. 그죠? 그럼 9번을 알고 있으면 이게 왜 9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x 플러스 y 빼기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봐봐.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x제곱이고요 더하기 y제곱이고요 잘 보세요. 요 뒤에 맨 뒤에 있는 플러스 1을요 밖으로 빼서 쓸 건데 요렇게 써보겠습니다. 됐니? 그런 다음에 잘 봐.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뭘로 볼까 하면 x라는 게 그 공식상에서 a라는 것과 같고 y라는 게 공식상에서 b라는 것과 같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공식상에서 c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얘는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c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요거 두 개 곱한 거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xy가 왜 마이너스가 붙어요? 공식에서 마이너스 ab죠. 그지? 그럼 ab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x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랑 얘를 곱한 거죠. 그죠? 그럼 ca인데 ca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면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y가 되더라. 이런 공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아 그럼 이런 거 알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면 되냐면 이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다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a, b, c 자리에 요거를 각각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빼기 1 써준 다음에 요거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y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xy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플러스 3xy다 라고 해서 전개 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길다란 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외웠잖아요. 그 곱셈 공식이 어떤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어떤 곱셈 공식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공식이 이거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9번 공식이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다. 이 공식 있죠? 그죠? 자 이 공식은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쯤에 할 텐데 이 공식은요 인수분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미리 써놓으세요. 얘는 나중에 어떤 걸로 이용이 되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꼴의 인수분해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인수분해는 아마 공식이 없을 겁니다. 없어요, 공식이. 공식이 없는데 그러한 식의 형태도 인수분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알겠니? 근데 그거를 눈에 잘 안 보여. 왜냐면 이렇게 주면 다 아는데 이렇게 안 주고 A 자리에 식 주고 B 자리에도 식 주고 C 자리에도 식을 줘. 다항식을. 여러분들이 그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그거 인수분해 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거 인수분해 아직 안 했으니까. 됐죠?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셔서 10번은 안 하겠습니다. 10번은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뤘으니까 공통 부분 찾아서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 자 11번 볼게요. 11번 우리가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보시면 자 11번에서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가? 제곱이네. 자 이거에서 이거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풀었었는데 비슷한 문제를 보시면 자 얘는 그러면 여기서 세제곱이고 제곱이죠. 그치?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먼저 전개부터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전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한 번 해주고 요거 한 번 해줘라 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에 얼마가 되겠어요? 6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2x가 될 거고요. 12x가 될 거고 플러스 8이다. 사실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전개하시면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x 세제곱의 계수니까 자 x 세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찾아봤더니 앞에 식과 뒤에 식에서 하나씩만 뽑아서 곱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죠. 그죠? 앞에 식에서 먼저 세제곱을 구하시려면 앞에 식에서 3차를 뽑고 뒤에 식에서 상수항을 뽑아주시면 되겠지? 그치?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2차 뽑고 뒤에서 뭐?
1차 뽑아주시면 3차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1차 뽑고 여기도 뭐가 돼요? 2차 뽑아주시면 나오겠지? 그지? 근데 여기는 3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밑에 경우는 안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차항과 상수항부터 곱해보시면 여기가 x세제곱이고 얘가 1이니까 그냥 x세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차랑 1차 곱하시면 마이너스 24x세제곱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차랑 2차 곱하시면 여기 1차가 12이고 여기가 2차가 4x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48x세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것을 싹 다 개수들 더하시게 되면 요 개수들 싹 다 더하시면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25다 하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뭐 다항식에서의 전개할 때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12번. 자, 얘도 꼬리물기인데요. 자, 꼬리물기 보시면 자,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3 플러스 2, 그 다음에 3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3의 8제곱 더하기 2의 8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뭘 써야겠니? 뭘 써야겠어? 합차를 써야겠죠? 응? 합차를 써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차가 없죠. 차가 그러면 봐봐 여기가 있어 없어? 이렇게 써주잖아. 그러면 3-2라는 것은 어차피 1이죠. 어차피 1이니까 1을 곱하건 안 곱하건 이 전체 계산 결과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1을 추가해주면 요 부분이 앞에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3-2 곱하기 3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3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뒤에 거 그대로 해보시면 3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플러스 3의 2의 4제곱 곱하기 3의 8제곱 더하기 더하기 2의 8제곱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를 또 해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럼 계속 꼬리 물기 형태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을 내보시면 어차피 맨 뒤에 거 제곱 빼기 제곱일 테니까 3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이 답일 거다라는 거죠.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문제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확인 체크 15번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15번 보세요. 확인 체크 15번. 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3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3의 4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의 8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체크 15번 보세요. 자, 그러면 얘도 위에 식과 비교해봤을 때 문제가 뭐예요? 차가 없죠. 그죠? 차가 없어서, 아까는 차가 없었으니까 내가 3-2라는 걸 추가해서 써줬었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3-1을 이렇게 써줬어. 문제가 발생하네요. 어떤 문제가? 1이 아니에요. 그렇죠. 1이 아니죠. 아까는 1이었으니까. 자, 아까는 1이었으니까 곱하던 말던 전체 계산 결과엔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냥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내가 차를 주기 위해서 차를 지금 써봤더니 3-2, 1이라는 것은 2잖아. 그럼 계산 결과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추가해주면 바뀌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 안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추가된 거 봐봐. 얘 추가됐지. 얘 추가됐지. 그치? 그럼 이거랑 계산하면 1이잖아 다시. 그러니까 계산 결과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여기다 2 추가해줬으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계산해주면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뭘 쓰면 돼요? 여기서부터 합차 쓰시면 되겠죠. 합차 쓰면 3-1에서 하니까 얼마가 돼요? 3제곱 빼기 1 하고 곱하기 이렇게 써주고 계산하시면 3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 4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 8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질 거고 맨 마지막에 뭐 써주면 돼요?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 물기가 될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앞에 2분의 1 새롭게 추가된 거 2분의 1 써준 다음에 여기 남는 거는 요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될 테니까 결국은 3의 16제곱 빼기 1일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이 부분에다가 간략하게 메모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더라. 됐니? 그래서 결과가 안 바뀌게끔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넘겨보세요. 자, 실제적으로 학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곱셈공식 파트에서는 사실 곱셈공식 문제보다 더 잘 나오는 게 곱셈공식 변형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공식 변형 보시면 거기 필수에 이제 13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13번부터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중학교 수준의 문제인데 3차가 좀 추가된 것만 있는 거죠. 3차만. 자, 해봅시다. x 플러스 y가 2고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14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문제에서 구하는 걸 먼저 찾아봤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자,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요.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이거 주어졌어. 두 번째. 그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해봐야 돼. 곱셈공식 변형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걸 구하려면 어떤 값이 필요할까? 그럼 그 값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변형을 해봤더니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은 알고 있지. 그지? 그러면은 모르는 게 xy가 될 테니까 이 xy 값만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xy 값 구하러 가봅시다. 자, xy 값 구하러 가볼 텐데 얘를 변형해보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변형해보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x 플러스 y라는 게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여기도 얼마가 돼요?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자, 계산해보면 2의 세제곱하니까 8이고요. 마이너스 2, 3xy니까 6xy가 되겠지? 자, 이게 얼마? 14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14에서 이거 넘기시면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8에서 14에서 8을 빼면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y 값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해줘서 다 대입해보면 x 플러스 y가 2였으니까 2의 제곱 4에다가 더하기 얼마? 2만큼만 해주시면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변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요거 써놔라. 자, 변형 문제를 할 때는 이건 다 외워서 풀 수가 없잖아, 얘들아. 항상 생각을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첫 번째,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것. 즉,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식이 있으면 그 구하는 것에서 필요한 식이 뭘까? 정확히 얘기하면 필요한 식의 값이 뭘까를 찾는 거죠. 필요한 식의 값 찾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 구하자라는 거예요. 필요한 식의 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대입해서 풀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되었습니다. 모든 변형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형 문제들. 됐니? 됐니? 네.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4-2번. 14-2번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지금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 얘가 2다라고 되어 있죠. 2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죠? 자, 1번 봐봐.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것 중에 필요한 값을 찾아봐야지 먼저. 필요한 시계값이 뭘까? 필요한 식이 뭘까? 이걸 찾아보면 첫 번째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 이거는 어차피 역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게 얘를 구하려면 요것과 요건데 동일하네? 똑같네? 결국 필요한 건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거지. 됐니? 그럼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죠? 자, 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배의 x 곱하기 x분의 1을 한 거죠. 근데 역수니까 어차피 사라질 거고. 자, 이게 얼마더라? 2더라 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만큼이 2니까요. 이만큼을 넘기시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게 얼마가 돼요? 제곱이 4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x가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만 나와요? 이게 원래 뭐가 나와? x 플러스 x분의 1은 이거 뿔마 2가 나오겠죠. 그죠? 뿔마 2가 나와야 정상인데 x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2의 세제곱 얼마야? 8에서 빼기 얼마? 6만 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얼마?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푸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구하는 것을 보고 필요한 시계값을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시계값이 뭔지, 내가 필요한 식이 뭔지 알았으면 그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필수이제 15번. 자, 필수의 이제 15번 볼게요.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a, b, b, c, ca의 값을 구해보자. 자, 그럼 1번부터 가자. a, b, b, c, ca죠. 그죠? 그럼 이거 구하려면 곱셈 공식 뭘 써야 될까? 이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a, b, c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써지죠? 그죠? 이게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죠 이건. 묶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거네? 그치? 자, 이거 변형해 볼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얘는 자 넘기시면 빼겠죠.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겠지. 결국 이거부터 해보세요.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구해보면 얘만 넘기는데 마이너스 9를 바꿔서 해주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빼기 전체 제곱을 해주셔야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만큼의 여기서부터 요까지랑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맞바꿔치기 한 거죠. 지금. 서로 맞바꿔치기 한 겁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얼마래? 0이었죠? 그럼 1 빼기 0 되니까 얼마? 1 이렇게 써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A, B, B, C, CA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치? 정훈이 따라오고 있어. 네. 여기 답에 2분의 1이 나왔는데 응? 사실 이걸 뭘 잘못했나? 아니 밑에 그거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뭘 잘못했나? 아, 잠깐만. 얘를 통째로 맞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1이고. 맞잖아. 잘못했나? 나 내가 여기서 참 몰랐어요. 빼기 쏘리 빼기 잘못. 내가 아까 변형 공식이랑 헷갈렸어. 저희가 플러스. 원래 전개 공식이 플러스죠, 플러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15번에 2번. 자, 15번에 2번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제곱 뭐야 이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이런 거. 자, 이거는 어느 공식을 이용해야 될까요? 어디서 봤을까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제곱 없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냥 가야 돼요. 잘 보세요. 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같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시고 전체 제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나? 자, 얘 전개해 보시면 똑같이 원래 a, b, c 자리에 그냥 제곱이 들어간 거야. 전개하는 방법은 똑같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될까요? 2배. 여기서도 2배에 얼마가 돼요? a제곱 b제곱. 자, 봐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 이렇게 만약에 했어. 됐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거 다 말아 볼래? 몰라? 문제 안 나왔어? 나왔잖아. 이거 구하는 거지. 문제가 뭐예요? 이걸 몰라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만약에 이거 구해요. 이거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돼. 얘를. 저걸 이항시키면 되니까. 근데 얘도 몰라. 그 얘도 몰라.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 못 구하죠. 그럼 잘못 적용하면. 알겠니?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해설지 그 바로 밑에 있으니까 풀이에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이거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지켜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값 아까처럼 제곱 문제에서 준 것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값을 구해보세요.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거부터 한다고. 그러고 나서 질문하죠. 안 풀리는데요? 안 풀리죠. 당연히 이걸 모르니까. 알겠어? 자, 이런 거는 잘 봐야 되라. 해봐야 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이야 수업 시간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알고 있던 게 막히는 게 생긴다고. 그러면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곱셈 공식은. 기본적인 공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면 이거 이용한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약간씩을 변형해서 풀어주는 센스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A, B, B, C, CA가 두 개씩 있는 거니까 자, 얘를 전개해보자 라는 겁니다. 얘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 되겠죠. 각항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배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A, B제곱, C제곱.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고요? B, C제곱, A제곱. 더하기 요거 두 개 곱하시면 얼마가 돼요? C, A제곱,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거네? 그지? 이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지. 했잖아. 보였잖아. 알죠? 이어진 문제니까 알죠? 그죠? 자, 그러면 얘만 처리하면 되겠네. 얘만 처리하면 되겠네. 얘만. 그지? 근데 이거를 자 내가 구하는 걸 그냥 통째로 A라고 해볼게요. 자, 통째 A라고 써놓고 더하기 2배에 자 여기 보시면 A, B제곱 C, BC제곱 A, C, A제곱 B죠. 그러면 요항과 요항과 요항에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게 뭐야? ABC. 응?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게 뭐야? A, B, C죠. 그죠? A, B, C니까 묶어내면 A, B, C라고 묶일 거고 여기 뭐 남아? 여기 B 남죠? 여기는 C 하나 남지 여기는 A 하나 남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써주겠지. 됐니? 그런데 잘 봐. 이게 얼마였어? 0이었죠. 그럼 이 전체도 얼마예요? 0이 되겠죠. 없어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됐죠? 자, 밑에 그 다음에 16번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 한 20문제 시켜요. 네? 이런 문제 20문제 시켜요. 이런 문제요? 언제요? 오늘. 참석 시간에? 네.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어제 한 거는, 그저께 한 거는 정말 그냥 단순 노가다였다면, 오늘 하는 거는 좀 생각이 들어간 노가다가 될 거예요. 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보시게 되면 1번 갈게요. 16번에 1번 보시게 되면 자 A-B 그 다음에 A-B가 2루트 2다 2 빼기 루트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C 라는 게 2 플러스 루트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다시 1번 보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 공식부터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보세요.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라는 공식. BC 빼기 CA 이렇게. 자, 요 공식 어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될까요? 얘는 외웠어야지. 이거 뭐야?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 이거 뭐야? 얘는 2분의 1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책에 22페이지 보면은 써져 있어 없어? 8번에 있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구하면 되니까 문제에서 A-B 값 줬고 B-C 값 줬잖아. 그럼 뭐만 찾으면 돼? C 빼기 A만 찾으면 되죠. 그죠? C 빼기 A 뭘로 찾아?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죠. 됐습니까? 이거 두 개 어떻게 연립할까? 자, 요거 내려서 써볼게. A-B죠? A-B 아니다. 그냥 더하자. 두 개. A랑 C. 좌변 더하기 우변을 합시다. 변변을 더하시면 잘 봐. B가 지워지죠. 그치? 그러면은 A 빼기 C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A 빼기 C가 나오고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4가 나오고. 그러면 C 빼기 A는 얼마?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계산해보면 얘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2 빼기 루트 2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2 제곱 더하기 16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아마 공식이 없을 텐데요. 하나 그냥 제가 팁 드릴게요. 요거 푸는 거 잘 봐.
이게 지금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지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형태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요 빠르게 외우시면은 얘는 뭐가 나오냐면 2배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반대로 a 플러스 b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하시면 얘는 4ab가 나와요. 요것도 하나의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됐니? 왜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나와? 요거 앞에 거 전개해봐. 앞에 거 전개하면 얼마가 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더하기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이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만 주어지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2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진다. 그죠? 됐어요?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다 전개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요거 계산해 보시면 요 노란색 물결 추친 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2배 앞에 거 제곱 얼마? 4.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얼마? 2. 그냥 이렇게 계산해 봐도 된다고.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예요? 얘도 16이네요. 그럼 16 더하기 16을 2분의 1로 나눈 거니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답은 얼마? 1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죠? 정리되시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끝나고 나가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 네.